영조의 늦둥이 아들 사도세자. 영조 나이 35살에 첫째 아들 효창세자를 잃고 7년 만에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태어난 지 14개월 만에 세자로 책봉하였으며 세자 역시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만 2세 때부터 글자를 알았고 판단력도 성숙하여 나이에 비해 힘이 세고 건장하여 무사도 다루기 힘든 청량도도 거뜬히 들었습니다. 또한 무기신식이라는 병명서를 지을 만큼 무제가 뛰어났고 마음조차 깊어 성문의 자질이 충분한 세자였습니다. 이런 세자가 어찌하여 정신분열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강간범, 살인범이 되었을까요? 세자의 병명을 대략 짚어본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계증, 천둥 벼락 소리를 무서워하는 뇌벽증, 옷차림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의리증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아버지 영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조는 사도세자 나이 4살 때부터 선의를 한다며 수차례 사도세자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목적은 자신이 왕위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전국을 안정시킨다는 명목 아래 행해졌으나 선의 파동 때마다 사도세자는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수차례 선의 파동이 세자에겐 정신적 부담으로 이어졌고 영조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대리청정 이후 정무에 관여하면서부터는 영조의 질책은 더욱더 혹독해졌습니다. 글공부보다 무예에 더 관심을 갖는 사도를 더욱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은 세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렇게 부장 안의 갈등의 고리는 점점 깊어갔고 급기야는 사도세자를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영조는 매사에 완벽하고 빈접하였으며 좋고 싫음을 확실하게 선거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영조 48년 전후엔 만 1년 동안 영의정을 10번 넘게 교체할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김상복, 한익모, 신의를 파직하고 다시 재수하긴 했지만요. 천민의 자식, 형을 죽인 살인범, 노론이 만든 임금이라는 콤플렉스 속에 힘겨운 왕권을 지켜온 왕입니다. 이런 영조에게 사도세자는 한없이 부족한 사주였던 것입니다. 기대가 너무 컸기에 실망감 역시 크게 다가왔습니다. 세자빈 해경궁 홍씨가 한종록에 말하길 세자를 일찍 책봉하여 동궁전에 보낸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단절이 계기가 되었으며 당파 싸움이 결국엔 사도세자를 줄금으로 몰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성격의 부자의 관계는 대리청정 이후 크게 다다랐으며 사도세자의 정신적 질환이 잔혹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영조의 친박 라인을 임신시킨 일, 후궁을 살해하고 환관을 죽여 머리를 자르고 비구니를 강제치행하고 내시와 나인들을 맡기는 하루에 6명까지 살해하는 괴이한 행동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지켜본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이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영빈이 씨가 영조에게 아뢰길 세자의 병이 깊어 바랄 게 없으니 전하를 보호하고 새 손을 건져 종사를 편하게 하시며 물으십니다. 부디 대처분을 내리십시오 전하. 이미 나경원이 고변으로 영모죄로 처해진다면 세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도세자를 버리고 영조와 세손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록에서는 영빈이 씨의 고변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군인이라는 죄책감에 사도세자가 처참하게 죽은 뒤 2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죽는 순간 영빈이 씨는 내 주위에는 풀도 나지 않겠구나 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사도세자가 뒤지 속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친 나이 27살 건장하고 다재다능한 한 청년이 그렇게 뒤지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9일 동안 그곳에서 버티다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물론 처음엔 자결하라고 명을 내려 세자가 옷자락을 찢어 목에 감고 자결하라고 하였으나 신하들이 말리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가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 뒤지 속에 가두어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뒤져야만 했을까요? 바로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장인, 노론의 수장, 홍봉안이 뒤지 속에 가두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종록에서는 홍봉안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막으려 홍봉안이 무던히 애썼다.
또한 한중록에선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홍봉안이 거의 집행관 수준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중록은 현대에 와서는 친정을 옹호하고자 쓴 정치적 글이라며 가치를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승정원 일기는 정조의 청으로 사라졌기에 한중록의 기록에 큰 의미를 두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가 말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자 썼으며 파란만장한 궁중사를 담아낸 책으로 역사와 문학을 뛰어넘어 인간 내면을 기록한 수별책입니다. 이는 왕우전, 개축일가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궁중문학으로 일컬어지고 있지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뒤지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한중록에선 뒤지 속에서 죽었다고 쓰여있지만 사실 실록에서는 뒤쥐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뒤쥐 속에서 한나라의 세자를 죽게 했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길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실록에서는 뒤쥐라는 말 대신 하루 동안 어느 곳에 깊이 가두어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선 한중록의 기록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고 많은 것 중에 뒤쥐라는 물건 자체가 대두되었다는 점, 실록에서 어디에 가두어졌다는 점, 또한 실록에서 왕실의 위험을 떨어뜨리는 뒤지 속 살인사건을 자세히 서술하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옛 몽골 시대에 개인 감옥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뒤지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얼굴만 내밀게 하여 만든 것인데요.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인에겐 적합한 것이기에 적착 생활을 하는 우리에겐 왜 그런 식의 감옥이 필요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 영조 아니면 홍봉안 아니면 기타 누군가 몽골 시대의 이 감옥을 문득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만의 생각이기에 이쯤 할까 합니다. 사도세자, 현대의 정설은 당쟁의 희생양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영조가 아들에 대해 조금만 더 너그러웠다면 과연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좀 더 사랑으로 대하고 올바르게 이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 세종과 문종의 대리청정 경우를 짚어본다면 세종은 문종의 잘못을 꾸짖기보단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극이 영조만의 잘못일까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사도세자를 동정하고 옹호하는 취지로 쓰여진 대천록에 의하면 피살자의 숫자가 무려 1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숫자니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영조가 쓴 비문이 237년 만에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사도세자 묘지문에 적혀있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9일째 이르러 내가 죽었다는 망극한 비보를 들었노라. 너는 무슨 마음으로 70의 아비로 하여금 이런 경우를 당하게 하는가? 새벽부터 밤까지 태갑의 누이침 같은 것을 바랬으나 마침내 망고에 없는 일에까지 가서 머리 센 아버지가 망고에 없는 일을 저지르도록 하였구나. 오라 애석한 것이 그 자태요. 한탄스러운 것이 이 술편이다. 슬프다. 이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내 그를 옳게 가르칠 수 없어 이런 일까지 이르니 어찌하리요. 슬프다. 영조는 훈육을 목적으로 뒤주에 가두었을 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 슬프다는 내용으로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얼필하고 있습니다. 묘지문의 내용대로라면 영조는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았고 또한 너희 죽음이 많이 애통하다라는 식의 글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적 내용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잠깐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끝으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3살인데 비해 영조는 82세까지 장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조의 밥상에 항상 빠지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음식은 사도세자가 입맛 없는 영조를 위해 궁궐 밖에서 사가에서 가져온 것인데 영조는 이 음식을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꼭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역시 좋아하는 고추장입니다.